이재명 대표가 엔비디아 발언 관련해가지고요. 국부펀드나 국민펀드 개념으로 말을 한 건데 사회주의 운운하는 거는 무지몽매한 거다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각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본질적으로는 그 발상이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엔비디아 수준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탄생하려면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면서 많은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부가 도왔다고 해서 일정 지분을, 예를 든 것처럼 30%의 지분을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덜어내면 그런 업종일수록 세계 1등 1위 기업을 유지해 가려면 엄청난 R&D 투자를 계속해서 해가야 되는데 과연 그런 그 업종에서의 1위 자리를 유지해 갈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빅테크 기업들의 분야는 위너 테이크스 올, 다시 말해서 1등이 아니면 2등부터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진 분야거든요. 그런 곳에서 과연 30%를 매년 덜어내가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처음에 본인이 어떤 뜻으로 이야기했는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많은 비판이 있으면 그걸 받아들여서 어떻게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 정책을 펼칠지 말씀해 주시는 게 도리지 문맹 수준의 인식이다 이렇게 받아치게 되면 더 이상 토론은 없는 거죠.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 시장님, 보수 지지층 중에서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탄핵에 대한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시는지, 그리고 왜 탄핵에 찬성하시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다른 입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문제를 물어보시니까 일단 일국의 대통령이 비록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구속 상태가 유지가 될 필요가 꼭 있느냐 이 문제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어떤 형사 피고인이든 구속 상태가 유지되려면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혹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구속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우리 사법체계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 두 가지 모두가 계속 구속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될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헌법재판소 재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증거도 다 확보가 됐고요. 증언도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인정을 상식선에서 인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격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구속 상태는 면한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객관적인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중 패권 전쟁 그리고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이제 트럼프 신정부의 출범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관세 정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미국의 새로운 정책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대한민국이 과연 이 파고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과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한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의 업무 복귀가 매우 기묘합니다. 지금처럼 한덕수 총리까지를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에서 과연 최상목 대대행 체제로 이 높은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냐 매우 걱정이 큽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덕수 총리의 조속한 업무 복귀가 가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일보 정우진입니다. 홍준표 대구 시장님께서
조기 대선이 혹시나 열리면 본인은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좀 밝히셨었는데 시장님께서는 그 경선 참여 과정에서 좀 시장직 유지 여부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경선 조기 대선이 아직 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대선이라든가 경선 참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만은 헌재의 결정 이후에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개 정도 질문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단 예. 네, 조기 대선을 가정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제 그러니까 이른바 단체 채팅방이 개설이 됐어요. 정치부 기자들도 많이 초대가 돼 있는 저희로서는 의무부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지요? 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그런 그 시스템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고요.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여러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것은 뭐 인간사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될 수 있는 큰 틀에서의 보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음의 정리를 하고 또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과는 또 별개의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관위 문제와 맞물려서 시장님께서도 그 사전투표제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의견을 주셨는데 여당 내에서는 사전투표제 폐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저는 당론에 이의가 없습니다. 분명히 사전투표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운용 과정에서의 부실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된 바가 있고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흘로 연속해서 투표를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더 있으실까요? 없으면 여기까지. 네, 마지막. 그 민주당 주장이긴 한데요.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당에서 제명시켜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당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표는 이미 훨씬 더 위중한 사안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미 유죄 판결도 난 바가 있으니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를 출당을 시키거나 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당에서는 뭐 그런 요청은 한 바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만하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저기서 왔는데요. 이 정도 할까요?